우리는 모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가족과 친구들까지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서로 얽히고 얽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갈등을 겪고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관계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따뜻한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 관계의 기술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산 정약용의 한 수를 통해 인간관계에서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다산 정약용의 한 수, 관계의 기술로 인생을 바꾸는 법.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 얽히고 얽히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까지. 인생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산 정약용의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사상가로 그의 글과 행동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사상 중 하나는 바로 인간관계의 기술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죠. 그는 사람은 사람을 알 때, 그리고 서로를 이해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그의 생각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산 정약용의 지혜를 어떻게 현대적인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1. 상대방을 이해하라. 다산 정약용의 핵심 원칙. 다산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죠.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의 말만 하려 들고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사례 1. 직장에서의 갈등 해결.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 의견 충돌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칫하면 감정이 상하고 서로 대화도 잘 되지 않겠죠. 이럴 때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동료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 사람의 고민은 무엇일지,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전달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 2. 말은 사람을 움직인다. 대화의 중요성. 다산 정약용은 또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이 사람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 직장에서 하는 말, 가족과 나누는 말이 그 사람의 기분과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 맞는 언어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을 고려하는 말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사례 2. 가족 간의 의사소통. 가족 간의 대화는 때로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의견 차이는 대개 깊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이어지곤 하죠. 이럴 때 다산 정약용의 말을 떠올리면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라.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죠. 이럴 때 다산 정약용의 철학을 적용해 보세요. 부모님도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자녀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대화를 나누면 오해를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 보세요. 3. 기다림과 인내. 관계에서의 성숙함. 또한 다산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기다림과 인내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특히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할 때 우리는 자칫 서로의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자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고 성숙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 기다림과 인내는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례 3. 친구와의 관계 유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단순히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다려주고 때로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믿음도 커지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이 말한 기다림과 인내가 친구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인간관계의 기술. 성공적인 관계를 위한 실천적 조언. 인간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갈등, 가족 간의 오해, 친구와의 불화 등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겪는 관계의 어려움은 너무나도 흔하고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의 기술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산 정약용의 철학을 떠올리며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가치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여러 갈등과 오해를 풀어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해와 소통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로서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드려볼까 합니다. 1.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먼저.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다산 정약용도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처한 상황, 감정, 심리 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갑자기 동료가 짜증을 내거나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엔 그 동료가 단순히 성격이 급하거나 예의가 없어서 그런가 싶겠지만 그 동료가 최근 개인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해하려는 마음은 단순히 그 사람을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상황을 헤아리고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자신도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작은 배려가 관계를 훨씬 원활하게 만들 수 있죠. 2. 대화의 기술. 말하기보다는 듣기. 말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사실 좋은 대화는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생각만 먼저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은 자신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죠. 대화의 핵심은 경청입니다. 다산 정약용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청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도 나에게 신뢰감을 느끼고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서 이야기할 때 그럼 이렇게 해봐라며 해결책을 먼저 내놓기보다는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며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 들어주세요. 이 과정에서 친구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해결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을 할 때도 중요한 점은 상대방을 배려한 말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는 표현은 피하고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말을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3. 갈등 해결. 감정의 폭발을 피하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갈등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감정의 폭발을 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반응하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때 중요한 점은 바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논쟁이 일어난 경우 처음에는 화가 나거나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대신 잠시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느끼셨나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도 듣고 자기 생각을 차분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제어하며 대화를 나누면 갈등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4. 기다림과 인내. 시간이 필요한 관계.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관계에서 작은 오해가 쌓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급하게 풀려는 시도가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시간을 두고 각자의 생각을 정리한 후 다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기다리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종종 세대 차이나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갈등은 즉각적으로 해결되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가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5. 결론. 관계의 기술을 실천하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이해, 소통, 인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 경청하는 태도, 감정의 폭발을 피하고 차분히 대화하는 자세,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관계에서의 인내는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관계를 다듬어 간다면 그 관계들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고 더 큰 만족을 선사할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기술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세요.